안녕하세요. 이종원의 창업 카페지기 이종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예창패 대면평가, 발표평가에 대한 후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녀온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듣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대면평가의 내용이 아니고, 탐문에서 제가 이제 얻어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참고사항 정도만 하시라는 거지,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는 카더라, 그 수준이라는 거 미리 밝혀둡니다. 자, 예창패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후에 인큐베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초창패 사전 이제 면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이런 게 중간에 끼면 발표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랍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이게 뭔가를 한다라는 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서류평가를 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서류평가 결과가 발표평가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거쳐요. 그리고 여기서 뭐 면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교육을 해주고 비즈니스 모델 뭐 컨설팅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관기관에서도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어떤 결과물, 실적을 내서 나중에 기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관기관에서는 실적, 매출, 고용, 투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획득을 하겠죠. 그 정보 획득한 것이 어떻게든 발표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겠어요? 이게 있다라는 것? 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하고 멘토링 하는 걸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 왜 미리 해? 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멘토링을 해서 발표평가에 집어넣냐 이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발표를 더 잘하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왜 나라가 해줘요? 그것도 선발되기 전에.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선발되기 전에 왜 해줘? 선발되고 나서 난 사람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 서류평가는 최소한 2배에서 2.5배수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아시죠? 이 최종 다 탈락하신 분들 중에 원하시면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예창패는 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이런 걸 또 넣어놨을까?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얘하고 갖다 놓고 보면 뭔가가 이 3번 단계에 주관기관의 개입이 합법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기간 내 실적을 매출, 고용, 투자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자들은 약간 뭐 이제 조금이라도 여지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걸러내기 어렵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24년도 매출액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다 거짓이라도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비자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알 길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창업자들, 예비자들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죠.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인터뷰인데 여기는 뭐 교육도 하고 뭘 하나 봐요.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단계에 뭔가를 하나 더 넣었다. 그리고 예창피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다? 2단계 2단계 평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주고, 그 다음은 여기서 뭐 3천만원인가 뭐 4천만원인가 더 주고, 뭐 그래서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1차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좋은 창업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야, 뭐 평가를 이렇게 많이 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하는 거죠. 이거는 인큐베이팅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관기관의 개입이 벌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평가니까. 그쵸? 5번을 해야 하는 거예요, 5번. 얘는 평가가 아니죠. 평가가 아니니까 4번 하는 거지, 4번. 정보통신은 여전히 제조업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AI를 참칭한 서비스 플랫폼 위주로만 드글드글하다. 그런데 예비자인데 그렇게 이렇게 좋은 데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이 다 뻔한데 전통 제조업 창업자들은 역시 급감해 있어. 오히려 전통 제조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후문도 있어요. 왜? 여기는 그냥 너무 뻔한 플랫폼들만 들어오니까 거의 뭐 유통업이죠, 유통업. 그리고 공예 디자인은 선발이 쉽지 않은데, 예비자들 중에 이제 공예 디자인으로 지원하신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 이 예창패는 여러분들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기술 벤처들은 R&D랑 헷갈리는 것 같아. 두 가지 모두 아니에요. 예창패는 사업화 사업이에요. 그럼 사업화는 뭐다? 사업기간 내에 매출, 고용,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느냐예요. 근데 공예 디자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매출이 뭐 크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매출액이 커도 뭐 1억 이상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고용이 많겠어요?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도가 뚝딱거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공예 디자인 쪽은. 그러니까 고용도 낮아. 공예 디자인 쪽에 투자?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모든 사업 지표에서 공예 디자인들은 예창패에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선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성적이 좋아야 후순위 정도 들어갈까 말까예요. 후순위자. 그래서 공예 디자인은 공예 디자인 쪽에 뭐 저기 문화관광부 쪽에 있는 뭐 컨텐츠진흥원이나 뭐 아니면 공예 디자인 쪽을 따로 지원해주는 문화예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주는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이 25년도 예산이 여러분 줄었잖아요. 대한민국 몇십 년 만에 줄었대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통 늘 느는데 줄었어요. 뭐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이 줄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주고 아마 추경을 생각해서 2단계를 잡아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 골 때리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정치 문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무능함이 결합이 돼서 나온 상황이 아닐까. 왜? 정치를 잘 못 풀어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는 제일 끝발 없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도 좀 줄여서 나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소상공인을. 그럼 그쪽에 예산을 늘려주다 보니 어딘간 줄어야 되잖아.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확 줄여버리면 청년들한테 데미지가 있으니까 일단 2천만 원으로 일단 나눠주고 뒤에 이 추경이 되면, 만약에 추경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1단계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지. 왜? 여러분들은 그 1단계에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근데 실제는 돈이 없어서 왕창 다 잘라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1단계 2천만 원만 주고 추경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거의 그냥 다 마무리. 뭐 남은 돈 잔돈 모아서 소수만 주고 끝. 2단계 주고 끝. 근데 여러분 알 길이 없거든. 몇 명 줬는지. 다행히 여러분들 이번에 추경이 돼서 아마 뒤에 뭐 한 4천만 원, 3천만 원 나가는 거는 2단계는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무능함이 여기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애꿎게도 예창패가 지금 그런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많이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좋은 창업자들이 많이 주는 것도 그 지속적인 현상이었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권도 무능했고 부처도 약간 무능한 부분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만 귀찮은 거예요. 여기 가서 또 한 번 또 평가받아야 되니까. 전에도 이 평가 4번 이거 아니지. 평가 2단계까지 평가 4번을 받는 건 너무 불필요해요. 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암튼 올해 예창패의 발표 평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면 뭐 조금 더 개선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조금 업무 파악이 빠르신 분이 오시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만약에 업무 파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거는 뭐 인수위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대체로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왜냐면 바로 못 갚아요. 바로.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박근혜 때 앞에서 벌어졌던 사업이 그대로 그 해는 따라가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현재의 프로그램은 내년까지는 갈 거고, 실제 변화는 내후년도에 벌어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발표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연락 왜 주세요. 전공과 자문은 제가 해드리고 있고, 포털에 제 자료들 좀 남겨놓아 있고,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답은 드리나 제가 반드시 활용을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거의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은 크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제일 빨리 시작했던 게 청년사관학교, 에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쭉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뭐가 진행하면 창중대, 창업중심대학이 가고 있죠. 창업중심대학도 제가 탐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